지금 본인이 배우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과연 얼마나 실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어 틀리고 나서 제일 쓸데없는 오답이 다음에 잘 보겠다. 질투의 대상가 아니라 써야 되거든요. 저는 누구를 질투하냐면 질투해요. 김터듀. 저는 생명과학 2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요? 제가 이제 현역 때 공부를 꽤 괜찮게 했다 보니까 재수? 남자는 재수했으면 서울대는 가야지라는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저를. 그래서 저의 어떤 지능이라던가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발목이 잡혀서 저는 결국에 재수도 망했어요. 네. 정말 1년 내내 했는데도 안 늘더라고요. 2 과목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서울대 진짜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생명과학 2를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었는데 제일 쉬운 단원부터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제일 쉬운 단원부터 하면서 그 단원이 끝나고 자, 다음 주부터 이거를 나갈 건데 아직 안 늦었으니까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라고.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약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전 오기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듣고 나서 이거는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이걸 깨 부셔주겠어 라고 하고 했다가 부서지는 건 저였죠. 네.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 재능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파악하는 거 빠르게 그쵸? 포기하세요. 네. 이거 억지 부리면 계속 플러스 1년 이슈가 돼요. 그렇구나. 네. 저는 수학이 진짜 싫었어요. 진짜요? 네. 수학 재밌는데? 그 수학의 재미를 수능 보기 한 2주 전쯤에 느꼈어요. 수학 재밌을지도? 이러고 수능을 봤거든요. 그 수학이 왜 싫었냐면 제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이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희대의 또라이였어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 영어 100점 맞고 수학 70점 받았을 때 그 칠판 앞에 나가서 30대를 맞았어요. 왜 수학 70점이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영어 일부러 빵점 맞고 수학 원래대로 보고 또 맞고. 그래서 저는 수학이 너무 싫었고 애초에 수학을 쳐다도 안 봤고. 수학의 재미를 조금 더 일찍 깨우치셨다면. 그쵸, 한 2달만 깨우쳤다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확실히 학생 때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이제 과탐 중에서 화학은 또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조금 이제 이쁘셔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끝나면 막 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제가 다음 교실 막 옮겨드리고 잘 보여야 되니까 공부 막 열심히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물론 아니었어도 가능성은 없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하셨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일부러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선생님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분명 있었을 거니까 일부러 학교 차원에서 비밀로 해달라. 그런 큰 아마 뜻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일단 이거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일단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본인이 배우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과연 얼마나 실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게 정말 진짜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할 때 어땠냐면 강의를 듣고 필기를 대충 하면 아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걸 완벽하게 깨우쳤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기억이 안 나거나 이해가 안 돼서 뭐 강의를 돌려보거나 질문을 해서 듣잖아요. 제 개념 속에 약간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채워 넣기가 돼요. 그 선생님의 말로 채워져요. 근데 내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걸 들으면서 거기다 채워 넣다 보니까 모르는데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몰라요. 빵꾸가 나 있는데 남의 말로 채워 넣으니까 채워지기는 하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나 이거 알고 있구나. 나 그럼 이건 더 볼 필요가 없겠네 라고 해서 안 해요, 공부. 그죠, 맞아요. 복습도 덜 하고 뭐 모르는 거라면은 더 열심히 안 보고 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아는 것만 맞고 너무 많은 걸 틀리니까 스스로 믿었던 나의 어떤 실력보다 점수는 더 낮게 나오고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 뭐지?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약간 안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동의하는 게 노베이스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네. 구분하는 능력을 그게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노베이스 학생들이 되게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애매하다. 맞아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알고 있는데 설명해 보라니까 애매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문제 틀린 거 이유를 물어보면 실수다. 이런 말을 진짜 맞아요, 많이 해요. 맞아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네, 맞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네. 국어 틀리고 나서 제일 쓸데없는 오답이 어. 이거 여기 있었는데 못 봐서 틀렸다. 다음에 아. 잘 보겠다. 어떻게 잘 볼 건데? 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그쵸 그쵸. 네. 잘 봐야지. 아자 네. 이렇게 잘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니까요. 네, 모르는 거를 인정하고 알 수 있어야 그쵸. 되는데 그걸 너무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었냐면 되게 비슷한 점인데 저는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싫었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 배경을 모르는 게 너무 싫어서 다 찾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쵸. 특히 대학교 때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 부분에 관한. 그럼 또 그 논문 타고 다른 논문 나오면 그것도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정작 공부는 다 못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학점은 잘 못 받았어요. 약간 학자 타입이시구나. 네, 학자. 그러니까 효율성 없는 파고드는 타입. 아까 전에 막 공부하는 거 재밌다고 하실 때 살짝 약간 네, 학자 타입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시험 상관없어. 약간 이런 나의 지적 성취감, 지적 허영심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랬던 게 제 단점이었던 건데 공부 습관에서의 단점. 네. 전 이제 와서 보니까 네. 제 단점이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공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당시에는 진짜 도움이 많이 안 됐는데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엄청난 무게가 됐거든요. 그쵸. 그 행간의 맥락을 파악하는 눈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영어 문제 풀 때 첫 문장만 읽어도 이런 글, 단어 몇 개만 봐도 이런 글, 이 단어는 이렇게 쓰였구나. 게다가 이제 더 좋은 점은 아이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한글로 되어 있어도 해석은 했는데 이 한글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철학이나 과학 전공이 아니지만 제가 몇 번 읽어보면 그 의미가 보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설명해 주면 애들이 너무 통쾌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의 습관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학창 시절에 공부에서 단점이었던 거를 저는 극복해서 장점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결국에 모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내 말로 바꿔서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개념서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거기에 써 있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표현으로 필기를 하지 않고 제 표현으로 바꿔서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어느 부분이 잘못 이해됐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해해본다? 그러면 저의 말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그 빵꾸나 있는 게 제 걸로 채워지거든요. 자기 말로 이해해라. 전 그게 되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딱 그냥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사귀지 말라고 하면 안 사귈 거예요? 이거 만약에 네, 저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안 사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조언을 해도 근데 이게 계속 붙을걸요? 아니 근데 나는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쟤네는 이런데 나는 다를걸? 이 얘기가 어차피 계속 하면서 합리화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후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그 입시판에는 되게 그 일종의 명언이 있잖아요. 그 없는 애인 만들지 말고 있는 애인이랑 헤어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먼저 말해주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무기력이 학생분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무기력이라는 건 내가 지금 당장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부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분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걸 생각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당분간은 좀 쉬어가도 괜찮다. 스스로에게 아무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을 거잖아요. 스스로에게는 괜찮다. 나 이 정도면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자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아 이제 좀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공부하셔도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작은 일부터 성취를 하세요. 지금 너무나 많은 성취를 이뤄왔고 그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스스로 못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이뤄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저도 되게 오래 무기력증을 앓았는데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 하루 종일의 목표가 물 3잔 마시기였어요. 저는 그거 3잔 마시면 되게 뿌듯해하면서 그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학생분이 듣기에는 되게 쉬운 것 같고 뭐 인생 저렇게 살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목표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언젠가 학생분도 그런 목표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성취들을 이뤄나가면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게 무기력증 극복에는 가장 좋거든요. 너무 스스로 다그치지 말고 좀 여유 갖고 작은 거부터 다시 해나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 쓰면 되게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질투하는 경우가 보통 친한 상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사연에서도 보면 원래 같이 친했다가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위험한 게 같이 놀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질투의 대상이 어디로 향하냐면 그 결과로만 향하게 돼요. 맞아요. 같이 놀았는데 결과가 달라. 맞아요. 근데 질투의 대상은 사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질투해야 될 건 이 친구의 성적이 아니라 같이 놀았는데도 성적을 유지했던 그 과정이에요. 아마 집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맞아요. 말을 안 했겠지만. 그리고 질투를 언제까지만 써야 되냐면 이 질투가 나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그걸 더 이상 원동력을 쓸 수 없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투를 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어디 가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질투를 하다 보면 끝이 없고 그럼 나를 자꾸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면 하기 싫고 결국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누구를 질투하냐면 미래의 저를 질투해요. 미래에 엄청 멋있어질 그 나를 딱 상상해 놓고 질투해요. 아, 그 자식 지금 뭐 하고 있겠지? 이야. 20년 뒤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지? 아, 졸라 질투나. 이러면서 막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비교해야지 자꾸 남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하고는 질투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친구분이 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눈에 비추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같이 놀 때 분명히 놀았더라도 뒤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밤새워서 공부를 했을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짬내서 공부를 했을지 버스 타고 오가면서 공부를 했을지 혹은 아주 어릴 때 나를 만나기 전에 뭔가 선행학습을 했다던가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내 눈에 비춰지는 그런 것만 보고 아 나랑 같이 놀았는데 왜 나보다 잘하지? 라고 단편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그 친구의 노력을 폄하해서도 안 되고 본인의 능력을 폄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조금 더 이렇게 아 내가 안 해서 부족한 거니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친구분의 노력에 대해서도 너무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도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블랙핑크 지수님이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다른 멤버들이 되게 잘 나가는데 그쵸. 질투나지 않냐. 근데 이제 지수님이 걔네는 그걸 잘하는 거고 내가 그걸 했을 때 걔네만큼 못할 수가 있다. 나는 내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지수님이 되게 자존감이 높고 동료들을 리스펙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질투를 한다는 건 사실 리스펙을 하지 않는다거든요. 맞아요. 저거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맞아요. 저거 내 건데 이거는 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얘기 봤던 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 사람의 노력을 존중해줘라. 그거 보고 나도 노력을 해라. 그쵸. 그래서 방금 키워드 두 개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존감을 갖는 거랑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을 가지는 거. 그 두 가지가 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어쩌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너 T야? 거짓말쟁이? 근데 화이트 라이. 선의 거짓말만 했습니다. 오케이. 해석 너네가 더 잘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알려줄게.